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게. 지금 이 영상 클릭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분명 있을 거야.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왜 통장 잔고는 제자리지? 매달 월급 들어오면 뭔가 바쁘게 살긴 하는데 연말 되면 남는 게 없어. 주변엔 나보다 덜 노력하는 것 같은 사람이 집도 사고 투자도 하고 있고 나만 뒤처지는 느낌. 아니면 이런 사람. 한번 크게 투자했다가 깨진 적 있어서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적금이나 넣으면서 언젠간 되겠지 하고 있는 사람. 자, 봐봐. 이게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한국 가구의 약 61%가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몰빵하고 있고 금융자산 비중은 고작 26%밖에 안 돼.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금융자산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은행 예적금이야. 수익률?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건 게을러서가 아니야. 원칙이 없어서야. 내 이름은 루트야. 난 돈을 버는 원칙, 그러니까 부자들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열심히는 하는데 왜 돈이 안 모이지? 투자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뭐부터 해야 하지?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런 고민 때문에 힘들다면 이 영상이 너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어.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만든 사람이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거기서 뽑아낸 성공의 5단계 원칙. 이걸 돈과 투자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풀어볼게. 사실 말이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은 원래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운이 좋았으니까. 저 사람은 집안이 좋으니까. 근데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만든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운용하는 자산이 한때 1,500억 달러, 한화로 약 200조 원이야.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내가 선봉한 건 내가 아는 것 때문이 아니라 모른다는 걸 어떻게 다루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200조를 굴리는 사람이 난 모르는 게 많다라고 해?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이 사람 1982년에 거의 망했어. 미국 경제가 대공황급으로 무너질 거라고 확신하고 전 재산을 올인했거든. TV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떠들기까지 했어. 결과 완전히 틀렸어. 미국 경제는 무너지기는커녕 역사상 최대의 호황을 시작했고 주식시장은 18년간 대세 상승장에 들어갔어. 레이 달리오? 직원 다 내보내고 회사에 남은 사람이 자기 한 명. 아버지한테 4,000달러를 빌려야 고지서를 낼 수 있었어. 자, 여기서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래서 그 사람은 천재니까 거기서 다시 일어난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아니야. 레이 달리오가 거기서 살아남은 건 두뇌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자기 실패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야. 사실 우리 뇌에는 두 가지 큰 장벽이 있어. 장벽 1, 에고 장벽. 우리 뇌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걸 물리적 공격처럼 받아들여. 진짜로.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그래서 뭐가 벌어지냐면 주식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건 조정이야. 곧 올라. 라고 자기 합리화하고 부동산 고점에서 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이야. 라고 우기고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뇌가 아프거든.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장벽 2. 사각지대 장벽. 이건 더 무서워. 어떤 사람은 큰 그림을 잘 봐. 근데 디테일을 놓쳐. 어떤 사람은 숫자에 강해. 근데 감정적 판단이 약해. 어떤 사람은 창의적이야. 근데 실행력이 떨어져. 모든 사람한테 못 보는 영역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못 보는 걸 못 보는 거야. 이게 진짜 치명적이야. 이걸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볼게. 너 지금 운전한다고 생각해봐. 사이드미러에 안 보이는 영역, 즉 사각지대가 있잖아. 거기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너는 몰라. 근데 네 옆에 탄 사람은 고개만 돌리면 바로 보여. 돈 관리도 똑같아. 너 혼자 보면 절대 못 보는 영역이 있어. 그래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야.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야. 레이 달리오가 파산 직전에서 200조를 운용하는 사람이 된 핵심 프레임워크, 5단계 프로세스. 이걸 우리가 바로 써먹을 수 있게 돈 버전으로 번역해 줄게. 1단계, 네 목표를 명확히 정해라.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는 목표가 아니야. 그건 소원이지. 목표는 이래야 해. 3년 안에 전세보증금 1억 5천 모으겠다. 5년 안에 월 배당금 100만 원 나오는 포트폴리오 만들겠다. 10년 안에 서울에 내 집 마련하겠다. 숫자가 있어야 해. 기한이 있어야 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의 목표를 베끼면 안 돼. 유튜브 보면서 30대의 파이어족 달성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 네 삶의 조건, 네 성격, 네 가치관에 맞는 목표를 세워야 해. 2단계, 그 목표를 가로막는 문제를 직시해라. 이게 제일 아파. 근데 제일 중요해. 예를 들어 볼게. 목표가 3년 안에 1억 5천 모으기인데 지금 월 실수령이 300만 원이야. 고정지출 빼면 매달 남는 돈이 80만 원. 80만 원 곱하기 36개월 하면 2,880만 원. 1억 5천? 택도 없어. 이걸 마주하는 게 아프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눈을 감아. 뭐 어떻게 되겠지. 부수입이 생기겠지. 주식으로 10배 먹겠지. 레이 달리오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고통은 위대한 학습의 기회가 왔다는 신호다. 고통 더하기 반성은 진보. 이 공식을 기억해. 그 고통을 피하지 말고 문제를 정확히 적어. 종이에. 지금 당장. 수입이 부족한가?
지출이 과한가? 투자 수익률이 너무 낮은가? 아니면 세 가지 다인가? 3단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해라. 자, 봐봐. 여기서 대부분 실수를 해. 돈이 안 모여요는 증상이야. 원인이 아니야. 이걸 비유로 설명하면 기침이 나는데 기침약만 먹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 폐렴이야. 원인을 치료해야지 증상만 억누르면 더 악화되거든. 돈이 안 모이는 진짜 원인이 뭔지 진단해봐. 수입 문제라면 내가 이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연봉이 얼마지? 이걸로 내 목표에 도달 가능한가? 소비 습관 문제라면 나는 왜 매달 구록 서비스에 15만 원씩 쓰고 있지? 그중 진짜 쓰는 건 몇 개지? 금융 문맥 문제라면 나는 복리가 뭔지 정확히 이해하나? 72의 법칙이 뭔지 아나? 심리적 문제라면 나는 왜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에 팔고 오르면 탐욕에 사는 걸까? 증상이 아니라 병을 찾아야 해. 4단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설계해라. 진단이 끝났으면 이제 설계를 해야 돼.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줄게. 상황이 월실 수령 300만 원이고 목표가 3년 내 1억 5천이라고 치자. 진단 결과 수입이 부족해서 부수입이 필요하고 소비 중 불필요한 지출 월 40만 원을 발견했고 투자 수익률이 연 2% 예적금으로 너무 낮다는 게 나왔어. 그럼 이렇게 설계하는 거야. 불필요 지출 40만 원을 줄여서 월 저축 가능액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린다. 퇴근 후 2시간 부업으로 월 80만 원 추가 수입을 만든다. 월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안전자산 적금에 100만 원은 인덱스 펀드에 넣는다. 이렇게 36개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적금과 투자를 합쳐서 약 7,700만 원이 돼. 아직 1억 5천엔 모자라. 맞아. 그러면 계획을 수정해야지. 부수입을 더 올리든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든 투자 비중을 조정하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계획은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수정하면 돼. 근데 계획 자체가 없으면 수정할 것도 없어. 마지막 5단계. 그 계획을 실행해라. 무조건. 계획까지 세운 사람은 전체의 한 20%쯤 될 거야. 근데 실제로 실행까지 하는 사람? 5%도 안 돼. 레이 달리오가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말을 했어. 진화는 적응하거나 죽거나다. 좀 무섭게 들리지만 돈의 세계에서도 똑같아. 실행하거나 가난하거나. 이게 현실이야. 실행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뇌 때문이야. 우리 뇌는 현재의 편안함을 미래의 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경제학에서 이걸 현재 편향이라고 해. 오늘 3만 원짜리 치킨 시켜 먹을까 아니면 그 돈 투자할까? 뇌는 100% 치킨을 선택해. 왜? 치킨은 지금 행복하니까. 투자는 10년 뒤에나 행복하니까.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의지력에 의존하면 무조건 진다. 자동이체, 자동투자, 소디앱 알림 설정. 뇌가 끼어들 틈을 없애는 거야.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혼자 하지 마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돈 잘 버는 사람들은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야. 레이 달리오가 파산 죽전에서 다시 일어난 가장 큰 비결이 뭔지 알아?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을 찾아서 의견을 부딪혔다. 이걸 그는 급진적 열린 사고라고 불렀어. 쉽게 말하면 이거야.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나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의 논리를 진지하게 듣는 거야. 이게 돈에서 어떻게 적용되냐면 네가 지금이 부동산 살 때다 라고 확신하면 일부러 지금 사면 안 되는 이유를 주장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찾아봐. 네가 이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면 이 주식이 위험한 이유를 분석한 리포트를 읽어봐. 네가 나는 안전하게 예적금만 할 거야 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예적금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계산을 해봐.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말했어. 흑백 화면으로 세상을 보다가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컬러 화면이 됐다. 네 돈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야. 혼자 보면 흑백이야.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하면 컬러가 돼. 자, 이걸 숫자로 한번 비교해볼게. A씨, 원칙 없이 감으로 투자하는 사람. 25세부터 매달 100만 원 저축하고 연 2% 예금만 고집. 55세가 되면 약 4억 9천만 원을 모아. 반면에 B씨, 5단계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사람. 25세부터 매달 100만 원 저축하고 목표 설정, 문제 진단, 계획 설계, 분산 투자 실행,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해. 글로벌 인덱스 펀드 중심으로 연평균 8% 복리를 달성했다고 치자. 55세가 되면 약 15억 원이 돼. 같은 금액, 같은 기간. 차이는 10억 원 이상이야. 이 차이를 만든 건 IQ가 아니야. 운이 아니야. 원칙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B씨는 중간에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패닉셀을 안 해. 왜? 원칙이 있으니까. 이건 과거에도 반복된 패턴이야. 내 계획을 유지하자. 이렇게 대응할 수 있어. A씨는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공포에 다 팔고 2021년 상승장 때 포모에 꼭대기에서 다시 사고 2022년에 또 물려서 존버. 이 패턴을 평생 반복해.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잘 싸워라. 레이 달리오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 나한테 진짜 울림이 컸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목표를 향해 싸우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 그게 진짜 보상이었다. 이거 돈에도 똑같이 적용돼. 1억을 모았다고 행복해지지 않아. 진짜로. 1억 모으면 2억은 모아야지 하게 돼. 10억 모으면 20억은 모아야지 하게 돼. 숫자 자체는 절대 너를 만족시키지 않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네가 자기 자신의 약점을 직시하고 원칙을 세우고 실패해서 배우고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 그게 너를 성장시켜. 그게 진짜 부의 본질이야. 돈은 도구야. 숫자야. 근데 그 돈을 다루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너 자신은 그 어떤 통장 잔고보다 가치가 있어.
자, 정리해볼게. 오늘 내가 한 이야기의 핵심은 세 가지야. 원칙 없이 사는 건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거야. 어딘가에 도착하긴 하겠지만 네가 원하는 곳은 아닐 거야. 네 에고와 사각지대가 너의 최대 적이야.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네 돈의 세계는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어. 5단계 프로세스를 지금 당장 시작해. 목표, 문제 직시, 원인 진단, 계획 설계, 그리고 실행. 완벽하지 않아도 돼. 시작하면 돼.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줘. 종이 한 장 꺼내서 네 재무 목표를 적어. 숫자로, 기한으로, 그리고 지금 그 목표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 세 가지를 적어. 그것만 해도 넌 이미 상위 10%야. 진짜로. 너한테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야. 너한테 필요한 건 용기야.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그 불편함 속에서도 계속 걸어가는 용기. 잘 싸워. 네 인생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 루트였어. 안녕.